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의회 제324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선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시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남구 대학가 한복판에 마련된 청년창조발전소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 전통 음식을 장만해 이웃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서로의 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24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133개 안건을 심사하고 4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은 12명의 의원이 나왔는데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한 발언에 부산시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9일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 이후 폐회했습니다. 이날 의회는 133개의 안건을 심사해 118건을 원안 가결하고 9건은 수정 가결, 5건은 심사 보류했고 1건은 부결했습니다. 의회는 또 글로벌 거점 도시 건설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인사청문, 지방시대, 그리고 민생경제 등 4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먼저 전원석 의원이 나와 부산시의 퐁피두 분관 유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무늬만 세계적인 미술관이고 정작 내용이나 규모는 부산의 현대미술관보다 적은 이 세금 먹는 하마인 퐁피두 미술관 분관을 정말 유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의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재권 의원은 부산의 예술인 이탈 문제를 거론했고 황석칠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부산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우현 의원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성현달 의원은 택시업계의 경란을 예로 들며 시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김광명 의원은 도로나 지형을 핑계로 15분 도시 부산은 자전거의 불모지가 되어간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의 부산은 15분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전거 이용률은 급격히 낮아지고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정부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과 신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11월 5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윤희련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금정구청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남구 대학가 한복판에 마련된 청년창조발전소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남구 대학가 중심가에 위치한 5층 규모의 청년창조발전소입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공간엔 오전부터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픈 스터디룸에선 스터디와 동아리 활동 중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도 받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작품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한 청년 작가들에겐 훌륭한 갤러리도 제공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작가들 작품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 창업을 꿈꿔왔던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입주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한 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동종업계 창업자들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각 기관의 어떤 정보들, 지원들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이용 청년만 12,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동네 청년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그리고 나도 프로 집밥 너 이런 지원 사업 2개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인기 많은 원데이 클래스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이 당장 10월 달에는 또 두바이 초콜릿 요즘에 핫한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은 저희 발전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공간 대여도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남구가 진행 중인 청년 맞춤형 포괄 정책은 대한민국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남구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어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과 사회적 성공을 향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참여 시장은 정이 있는 구포시장과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 수영 팔도시장과 망미 중앙시장, 부전 상가시장 등 8곳입니다. 구매 금액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수산물을 구매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환급 행사가 열리는 시장은 자갈치 해안시장과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괴정 골목시장 등 8곳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트로 많이 가시는데 재래시장에 오면은 물건도 좋고 저렴하고 물건이 너무 좋습니다. 요 개정시장에 많이 오셔서 물건 좋은 거 많이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에 별도 표시가 돼 있고 행사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추석 맞이에 나섰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그리운 고향을 떠올리며 고향 음식을 이웃 어르신들께 대접했는데요. 어르신들은 딸처럼 이들을 맞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고소한 향으로 가득 찬 복지관 조리실. 베트남 여성 30여 명이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구수하게 끓인 쌀국수와 베트남 만두 짜조, 새우로 맛을 더했습니다. 전통 음식이 또 있고 그냥 편하게 설랑한데 그냥 구워서 튀겨 먹어도 돼요. 추석을 앞두고 이웃 어르신들께 대접할 음식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여성들도 손을 보탰습니다. 네, 고향이 많이 납니다. 내 부모님 드린 음식처럼 어르신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로 갈아입고 어르신들을 맞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과 전통차, 베트남 과자를 대접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주 여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친근합니다. 친밀감 있어.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래. 베트남 여성들이 너무 좋아. 가족들도 좀 다 같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런 길에 좀 짱하는 그런 것도 있죠.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먼저 입국한 이주 여성과 새로 이주해온 여성을 멘토 멘티로 맺어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명절에 가족들이 같이 모아서 음식 하는데 여기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베트남 언니들이 같이 하고 그렇게도 맛있는 음식도 같이 해드리고 그렇게도 좋아요. 센터는 추석 전까지 어르신들에게 커피와 빵, 중국 전통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이주 여성들이 각국 음식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데요. 중앙정부가 배터리 인증제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평택에 쌍용차를 인수해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는 KG 모빌리티도 화재 안전성 실험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 지역 완성차 업체인 KG 모빌리티가 차량에 사용하는 배터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BYD가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사전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KG 모빌리티 측은 안전성 실험 이외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 못지않는 성능을 유지하도록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배터리 셀은 화학적 구성 자체가 산소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배터리 내부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감지를 해서 즉시 워닝을 주거나 차량에서 진단해서 제어를 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이력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충전기는 올해 2만 기, 내년에 7만 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와 화재 대응 능력도 강화합니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 소화덮개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고 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옛말이 됐습니다. 한여름에는 이상고온으로 모기도 힘을 못 쓰다가 외려 가을이 돼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모기의 활동 시기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연모기를 우수관에 대고 작동시키자 연결된 관을 따라 새하얀 소독약인 연무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수관로에 숨어있는 모기 퇴치 작업입니다. 분무기를 이용한 방역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시간 효과가 있는 연무 방역과 달리 비만 오지 않으면 최대 4주간 살충작용을 합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부산 동구에서 운영 중인 모기 퇴치단의 활동입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일 권역별 방역을 실시하면서 모기 콜센터에 접수된 곳을 방문해 모기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기 콜센터와 퇴치단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석 달 늘렸습니다. 유충 서식지 제거 작업이라든가 방역 소독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 외에도 유충약을 무료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모기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사이.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8월 내내 30도를 넘은 지역이 많았고 밤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 기온은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모기도 지친 겁니다. 이상 고온으로 모기의 생애 주기도 최대 4주에서 2주로 줄어든 데다 비까지 적게 내려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아 알을 낳을 장소도 줄었습니다. 이런 기상 변화는 모기 발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동규 고신대학교 교수팀이 지난해 도심과 산림 등에서 모기 채집을 한 결과 여름철인 8월에는 일일 평균 170여 마리가 잡혔는데 9월에는 220여 마리, 10월에는 270여 마리가 채집됐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7월보다 수치가 줄어들고요. 발생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8월 달에 모기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9월 달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줄어든 모기가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철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업 첫날 쏠림 방지를 위해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시행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심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사회적 보호 대상은 10월 18일부터 시 위탁의료기관 1,690곳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9일 퐁피두센터와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비대면 화상 연결로 박형준 시장과 로랑르본 회장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시는 향후 국제 설계 실시 공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2024년 위대한 강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강서구 지역 혁신과 구정 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으로 강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되고 당선자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지어지는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의 건축 허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서 17개 기관이 입주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시 제2청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지어질 사상구 학장동. 지난해 11월 착수식에 이어 지난 4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축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복합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청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지어지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이 투입돼 서부산 청사 외에도 디지털 기업 지원 복합센터 등 다양한 복합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사상구는 지난달 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건축 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는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과 데이터센터, 부산 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들어섭니다. 부산시 제2청사 뒤편에는 주차장과 공원이 조성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260개사가 입주하는 디지털 기업지원 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회색 노후 공업 지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여름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2천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9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 국내 최고의 피서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9월부로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4,110만 명이 방문해 작년보다 방문객이 8%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이던 2020년 이후 다시 4천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부산 7개 해수욕장에는 국내 절반 수준인 1,97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911만여 명, 부산 전체 해수욕장의 절반에 해당하고 2위 광안리와도 2배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한 이유는 이른 더위로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이 많았고 개장 기간 동안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부산에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폭염 일수는 15일 관측됐고 열대야는 9월 6일까지 41일로 나타나 역대 2위를 차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강서구는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부는 제대로 정비돼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구간도 상당 부분인데요. 강서구가 낙동강변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철새가 날아드는 낙동강 하구. 수 킬로미터 제방을 따라 달릴 수 있는 자전거길. 유채꽃이 흐드러지는 드넓은 생태공원까지 강서구 낙동강변 모습입니다. 강서구는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일대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4대강 사업 때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양호도하면 서낙동강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좀 더 치수를 위해서든 친수를 위해서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번 계획은 급증하는 인구 유입으로 여가시설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명지 오션시티와 신호동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놓고 그 끝에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한편 대저생태공원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수변공원을 확대하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또 평강천 일대와 둔치도, 중사도 등 낙동강변 전반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각 구간에 거점 시설을 만들어 서로 연결하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규제가 남아있고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지자체가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국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은 대형 국책 사업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실현이 될 때 이제 우리 강서구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마스터 플랜을 구상했다. 한편 강서구는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 주민 여가시설과 공원 연결 도로를 확대하는 등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의 SNS 마스코트인 모리가 지난 5월부터 수영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지정된 이후 지난 8일 공식 캐릭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영구는 모리의 캐릭터 활동을 축하하며 10일 오후 2시부터 움직이는 모리 카카오톡 이모티콘 16종을 수영구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추가하는 선착순 5만 명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다운로드일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하고 기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는 구독을 일시 해제하고 오후 2시 이후 다시 추가하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